요즘 한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한 번씩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과 똑같은 식재료를 담았을 뿐인데 계산대에 서면 금액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절로 들고 하루하루의 생활비가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먹거리를 챙기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결국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급자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닭을 떠올립니다. 닭은 오래전부터 농가의 상징이었고 계란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누구에게나 정답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은 마당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부족한 시간을 쪼개야 하는 사람에게 닭이 늘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과 냄새 문제는 생각보다 민감하게 다가오고 이웃과의 거리도 고려해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노동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지금의 나에게 닭이 최적의 선택일까? 혹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한 더 나은 방법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동물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동물들이 닭보다 더 조용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많은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으며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만 못한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마음의 안도와 일상의 안정까지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살짝 들어오는 시간에 문을 열고 내가 책임지는 작은 생명을 바라보는 순간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 5가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 맞는 한 가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고 식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첫 장을 펼쳐보려 합니다. 이처럼 자급의 첫걸음이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동물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답을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매출이었습니다. 몸집은 손바닥만 할 정도로 작지만 삶에 가져오는 변화의 폭은 결코 작지 않은 동물이었지요. 경상북도 산자락에 사는 김영철 어르신은 오래된 창고 한쪽에 중고 철장과 깔집 몇 장만 두고 4마리의 메추리를 들였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큰 비용도 들지 않았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하루는 그때부터 차분하게 달라졌습니다. 메추리는 닭처럼 울지 않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의 사료만으로도 단단한 계란을 만들어냅니다. 6주 정도만 지나면 계란을 낳기 시작해 빠른 시간 안에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아침마다 철장 문을 열고 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살피며 물을 갈아주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안정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계란을 집에서 반찬으로 삶아 드시기도 하고 남는 것은 작은 장터에 내다 팔아 용돈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12알 한 팩이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나가니 부담 없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생활에 작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메추리는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도시 변두리나 아파트형 주택에서도 부담이 적었습니다. 통풍만 잘 되고 햇볕이 너무 강하지 않은 자리라면 베란다의 한 모퉁이에서도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은 마트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얻은 계란이 주는 확실한 안도감, 그리고 그 단순한 과정이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추리가 작은 자급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
그 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존재가 바로 토끼였습니다. 메추리가 작은 공간에서도 꾸준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면 토끼는 그보다 한층 더 넓은 의미의 자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물이었습니다. 토끼는 단순히 고기를 얻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집과 텃밭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에 사는 이현수 부부는 처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경험을 만들고 싶어 토끼 2마리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토끼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 전체의 구조를 부드럽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토끼는 사료뿐 아니라 텃밭에서 잘라낸 씨든 잎과 풀, 잡초 같은 부산물도 기꺼이 먹어주었습니다. 버려졌을 자원들이 다시 영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지켜보며 부부는 식탁과 텃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토끼의 번식력과 성장 속도였습니다. 건강한 암컷 한 마리는 한 해에 여러 번 새끼를 낳을 수 있고 태어난 새끼들은 석 달 정도면 도축 가능한 무게에 도달했습니다. 이 덕분에 부부는 외부의 육류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었고 가족이 먹는 단백질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끼의 배설물은 냉한 분변이라 퇴비로 따로 발효시키지 않아도 바로 밭에 뿌릴 수 있었습니다. 이현수 부부는 토끼의 배설물을 뿌린 흙에서 채소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작은 생명이 만들어내는 순환의 힘을 매일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끼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소음이 없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토끼는 먹거리와 흙의 건강, 그리고 일상의 만족까지 연결해주며 삶의 균형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메추리가 작은 자급의 첫 문을 열어주었다면 토끼는 그 문을 지나 더 깊은 순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동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손이 거의 가지 않으면서도 생태 전체를 넓혀주는 존재. 바로 꿀벌이었습니다. 토끼가 집과 텃밭 사이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었다면 꿀벌은 그 순환의 범위를 집 주변의 자연 전체로 넓혀주는 존재였습니다. 토끼가 발밑에서 흙을 살리고 식탁을 채워주었다면 꿀벌은 공기 중에서 조용히 날아다니며 꽃과 작물의 생명을 깨워주었습니다. 전라남도 산기름에서 사는 장태수와 윤서영 부부는 몇 해 전 햇볕이 잘 드는 집 뒤편에 작은 벌통 3개를 두었습니다. 시작은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한 번 흐르고 또 한 번 지나면서 부부는 꿀벌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깊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꿀벌은 관리가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활동기에는 스스로 날아다니며 들꽃과 과수의 꽃들을 찾고 끊임없이 꿀을 모았습니다. 부부가 해야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한두 주에 한 번 벌통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꿀 채취 상자를 얹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벌통 하나에서 10kg 이상의 생꿀이 나오고 그 꿀은 작은 장터에서도 금세 팔려 나갔습니다. 밀랍은 천연초와 비누 같은 작은 수공예품으로 탈바꿈해 예상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꿀벌의 진짜 가치는 꿀의 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꿀벌이 찾아다닌 꽃길은 텃밭 전체의 수확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방울토마토의 열매가 더 굵어지고 오이와 상추가 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윤서영 씨는 어느 날 텃밭을 바라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이 우리 집에 온 뒤로 흙과 공기가 함께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고. 꿀벌의 작은 날갯짓이 집이라는 공간을 하나의 생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꿀벌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소음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의 일부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메추리가 자급의 출발점을, 토끼가 순환의 완성을, 꿀벌이 생태의 확장을 보여주었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물은 그 생태를 눈에 보이게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땅 위를 걸으며
해충을 줄이고 정원의 질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오리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꿀벌이 집 주변의 생태를 조용히 살찌우며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이끌어 주었다면 오리는 그 생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다듬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꿀벌이 공기 중에서 꽃과 작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달이었다면 오리는 땅 위에서 해충을 줄이고 텃밭의 흐름을 단정하게 유지해주는 든든한 파수꾼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텃밭을 가꾸는 한도윤 어르신은 매년 여름마다 상추와 깻잎에 달라붙는 민달팽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약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손으로 일일이 잡아내는 일은 체력적으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이 오리를 키워보라고 권했고 어르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2마리를 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텃밭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리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땅 위를 가볍게 걸어다니며 민달팽이와 작은 벌레들을 찾아 먹었습니다. 어느새 해마다 골칫거리였던 문제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텃밭의 잎들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리는 닭처럼 크게 울지도 않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물만 자주 갈아주면 사계절 내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한도윤 어르신은 어느 날 정원 한가운데 놓인 낮은 고무대야에서 오리 2마리가 천천히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리는 먹거리를 지켜줄 뿐 아니라 정원에 잔잔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오리알 역시 가치를 더했습니다. 일반 계란보다 크고 고소해 빵을 굽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남는 알은 동네 사람들과 나누거나 작은 장터에 내다 팔아도 금세 팔렸습니다. 또한 오리를 방목으로 기르면 사료 비용이 크게 줄어 경제적 부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리는 해충 제거와 먹거리 생산, 정서적 위안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몇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메추리가 작업의 천문을 열어주고 토끼가 순환을 이루어주며 꿀벌이 생태를 넓혀준대 이어 오리는 그 생태를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작업의 단계를 한층 더 확장할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 그때 우리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풀을 먹여 키울 수 있고 우유와 퇴비까지 얻을 수 있는 염소였습니다. 오리가 텃밭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었다면 염소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넓은 작업의 세계를 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메추리가 작은 시작을 가능하게 하고 토끼가 순환을 완성하며 꿀벌이 생태를 넓히고 오리가 땅 위의 질서를 지켜주었다면 염소는 집과 땅, 그리고 삶의 리듬 전체를 부드럽게 확장해주는 동물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완만한 구릉지에서 사는 정민수 어르신은 해마다 자라는 잡초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땅을 관리하는 일이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울리는 것도 싫었고 제초제를 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작은 사냥 2마리를 키워보라고 권했고 어르신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염소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염소는 억새나 캡넝쿨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잡초를 스스로 먹어치우며 땅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었고 어르신은 힘겨웠던 제초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염소가 천천히 걸어다니며 풀을 뜯는 길을 따라 땅이 자연스럽게 정돈되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이것이야말로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염소는 의외로 관리가 쉽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건초와 풀만으로도 건강하게 자랐고 성격이 온순해 나이가 많은 사람도 부담 없이 돌볼 수 있었습니다. 암컷을 키우면 집에서 직접 신선한 사냥류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우유는 속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적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염소의 분변은 건조하고 냄새가 적어 퇴비로 활용하기 좋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다시 텃밭과 과수로 돌아가 땅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메추리가 작은 공간에서 물질적 안정을 주고 토끼가 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주며 꿀벌이 생태를 풍성하게 하고 오리가 텃밭을 돌보아 주었다면 염소는 그 모든 흐름을 한 단계 더 넓혀주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섯 동물의 역할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급자족이라는 삶의 방향이 조금씩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방향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내 삶에 맞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단순하고도 따뜻합니다. 이렇게 다섯 동물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떠받쳐주는 모습을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자급자족이라는 삶이 결코 먼 곳에서 시작되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메추리는 작은 공간에서도 꾸준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토끼는 텃밭과 식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주어 삶의 순환을 눈앞에서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꿀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과 작물의 생명을 넓히며 집이라는 공간 전체를 살아있는 생태로 바꾸어 주었고, 오리는 그 생태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다져주며 해충을 줄이고 정원의 평화를 지켜주었습니다. 염소는 이 모든 구조를 한 단계 더 확장해 주어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리듬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자리를 지키는 다섯 동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중요한 것은 동물의 종류나 숫자가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 어떤 선택이 가장 잘 어울리는가 하는 질문 하나뿐임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차고 구석에 놓인 작은 철장 속 메추리 한 마리, 베란다 모퉁이에 자리 잡은 벌통 하나, 텃밭을 천천히 걸어다니는 오리 두 마리처럼 작고 조용한 시작이 오히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단단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시간에 물을 갈아주고 새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여는 일, 텃밭에서 자라난 잎 하나를 토끼에게 건네며 미소 짓는 순간, 오리가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짧은 시간들이 삶 전체의 무게를 가볍게 덜어줍니다. 자급자족은 결국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이며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어울리는 선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가볍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식탁을 바꾸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며 앞으로의 많은 날들을 더욱 편안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